지금 월 가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지금 무슨 어떤 상태냐면은 프랑스어도 진짜 못하고 돈도 그대로고 막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솔직히 그냥 귀찮고 그냥 정말 직전에 닥쳐서 할 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키링을 만들면서 워홀 가기 전 3주, 4주 전 심경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인지 4주인지 4주. 키링은 뭐냐? 이런 모양으로 제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토마토를 만들 겁니다. 샘플 어딨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샘플이라서 빈티지 티셔츠로 이제 만드는 건데 빈티지 티셔츠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자, 토마토. 제가 토마토랑 레몬이랑 오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토마토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월 가는 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항상 한 달 이상은 남았지, 항상 한 달 이상은 남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가는구나, 아니 진짜 가는구나는 원래부터 했는데 몰라. 근데 그냥 준비를 사실은 많이 해가지고 제가 2024년 5월에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32살까지 연장을 해준 거 아니에요, 잠시.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장도 2024년 12월까지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고가 뜬 것이 제가 올 가야지 준비하고 비자 신청해야겠구나 마음 먹은 그때쯤에 이게 공고가 떠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 신청을 미리 했었으면은 저는 신청한 거는 번복이 안 되니까는 결론은 더 일찍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2월달까지 뻐기게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뻐기고 뻐가가지고 2월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래서 더 늦게 갈 수 있네 하고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죠. 왜냐면은 난 돈도 더 모을 수 있을 줄 알았고 프랑스어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정말 사람이 강제성이 없고 이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해이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무슨 어떤 상태냐면은 프랑스어도 진짜 못하고 돈도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장이 안 돼가지고 32살까지 이거는 잠깐만 이건 내가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아디다스인데? 아니야. 빨간 티 이거 얼마든지 빨간 티는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아도 딱히 준비를 더 하고 막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미미했다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때 그나마 지금 가나 비슷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때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가는 거라서 월세 같은 것도 훨씬 비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시도 어수선하지 않겠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떠냐, 저는 무념무상입니다. 그냥 솔직히 빈티지 커스텀 많이 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후회를 하느냐, 진짜 저는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뭔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직 그래도 3, 4주 남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제가 2월 초에 일주일간 김해하고 부산에 가요. 왜 가냐? 부산은 여행인데 김해는 5일 동안 가는데 알바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5일 동안 월화수목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토, 일 부산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3일인가? 며칠 있다가 일본에 4박 5일로 3년 만에 가거든요. 이거는 무슨 처리할 게 있어서 가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보려고, 사람들 보려고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프랑스 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있는 동안에도 제가 그 모든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나머지 사람들 또 만나고 또 나머지 서류 발급할 거 하고 약간 그래도 이제 막바지니까 이제 확실하게 가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는 해요, 진심. 그래서 내 옷을 많이 커스텀을 해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솔직히 그것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막 모르겠다. 그냥 대충 가자. 거기서 집구석에서 하면 되지. 그런 몰라.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요즘에는 막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솔직히 거기 가니까 그냥 귀찮고 그냥 가면 알아서 살아보자. 그냥 1년을 버틴다고 하면은 조금 막막한데 하루하루 버틴다 생각하면은 그냥 하루가 힘들어도 리셋하고 마음을 그 다음에 다음날 또 힘들어 또 리셋해 그러면은 하루하루씩만 힘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 있어야겠다. 모르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더 많이 찍고 싶은데 자꾸 안 찍게 되고 뭐 그랬어요. 더 속을 많이 채웠어야 됐나? 나의 샘플이야 어딨니? 내 샘플 어디다 놨지? 이거 말고 크기가 좀 다른데? 이건가? 아니 비슷해.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좋아요. 저 부산 가는 것도 좋고 김해 가는 것도 좋고 일본 가는 것도 3년 만에 가는 거여가지고 그동안은 일본에 한번 다시 가야지라는 생각을 거의 안 했었는데 왜냐면은 그럴 바에 다른 나라 여행 가는? 왜냐면 너무 많이 있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던 직장 동료들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동안. 근데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연락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다들 잘 살고 있구나 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왕이면은 안 가봤던 그냥 일본에 안 가봤던 다른 지방에 가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도쿄 말고. 근데 이제 전 4박 5일 첫날 빼고 첫날은 저녁에 도착해서 첫날 빼고는 다 친구들 만나요. 하루. 그래서 사실은 관광의 목적도 아니고 뭐 새로 뭐 해리포터 뭐 그거 생겼다는데 그 고민했어요. 도쿄에 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엄청 크게 생겼다고 해서 가는 김에 가야 되나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해리포터 별로 흥미 없어서 진짜 재밌게 봤긴 했는데 비밀의 방인가? 거의 2번째까지 재밌게 봐서 그래서 일단 안 가고 근데 나중에 뒤늦게 제가 해리포터에 빠져가지고 후회를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후회는 안 하지. 난 후회는 안 하니까. 그때는 그때 또 가면 되지. 그런 생각. 그래서 뭐 사실은 디즈니랜드고 뭐고 일본에 디즈니 시고 뭐고 그런 거 별로 흥미가 딱히 없긴 해가지고 안 가고 그냥 디즈니랜드는 안 가봤거든요. C만 가고. 근데 그러나 그 너무 멀어. 도쿄랑 도심이랑 또 멀고 가서 기다렸다가 그거 줄 서서 타고 막 그럴 제가 지금 바이브가 아닙니다. 그런 무드가. 뭐 당장 먹고 살 걱정해야 되는데 말도 안 통해가지고 막 그런데 뭐 갑자기 디즈니랜드를 어떻게 즐겨 몰라 안 가고 근데 원래부터 친구들이랑 가면은 뭐 그냥 재밌긴 하겠는데 혼자 가니까 친구들이랑 그냥 밥 먹는 약속만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아무튼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 말할 거는 진짜 뭘 가는 거는 아직 안 갔지만 아직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잘 지낼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가는 기로 한 거는 잘한 짓이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여전히 하죠. 잘한 짓이다. 진짜 가네. 그런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가는구나.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으나 내가 진짜로 올해 가는 곳인가 막 이렇게 그러나 진짜로 가는구나. 하여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만큼 만들었잖아요. 뭉쳐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뭉쳐서 이만큼 만들었는데 진짜 과일 같지 않아요? 호떡 같지 않아요? 하여튼 얘네를 이제 꿰매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얘네 이 가생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꿰매야 해요. 그 과정을 이제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요. 집 안 알아보고 있고 가서부터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한국 떠나기 거의 직전 그 전전주에 좀 보거나 그래봤자 못 구하는데 뭐 몰라. 하여튼 그래서 어디서 보통 집들을 구하고 뭐 살고 그러는지를 더 자세히 프랑스 현지 어플도 좀 찾아보고 그 과정을 정말 직전에 닥쳐서 할 수도. 왜냐면 전 닥치지 않으면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이거 고쳐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임기응변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철두철미함이 1도 없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저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제는 막 솔직히 너 연휴 날렸거든요. 연휴 때 그 작업을 더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랑스어 공부 더 열심히 프랑스는 지금 몰라. 하여튼 좀 더 생산적으로 연휴를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바 가지 않는 날에 제가 그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진짜 제가 최근에 되게 아침형 인간이 되었었어요. 한 달 정도? 근데 그게 다시 완전히 돌아버렸거든요. 오늘 솔직히 저 몇 시에 일어났냐면은 오늘 낮 2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7시 넘어서 잤나? 알람을 했지만 다 못 듣고 정말 일어나자마자 뭐? 2하고 00이라는 숫자를 제가 보고 뭐라고? 이게 밤 2시인가? 순간적으로.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밝은데 낮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까지 제가 뭐 생산적인 거를 했냐, 아침까지 얘를 만들건 아니면 뭐 공부를 하건 뭐 했느냐?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어차피 다 안 할 거 한 가지만 잘하자. 한 가지랑 하면 하나 예를 들면 선택해가지고 유튜브를 완전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올려. 유튜브에 완전히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내 작업에만 집중해. 아니면 프랑스어에만 집중해. 막 그런 거.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직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원싱이라는 책 아세요? 그거 계속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일 텐데 그 책을 제가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아, 맞아. 한 가지만 해야겠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원싱이 그 원띵이에요. 원띵. 한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면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구체적인 것들부터 다 이루어지게 된다. 더 빨리 오히려. 그걸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 한 가지를 발견을 하고 하면 될까? 뭐 그런 거에서 이게 하는 건 다시 읽어야 되나? 그건데 그래서 내 한 가지는 뭐냐? 저는 그래서 제 한 가지는 빈티지 커스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는 내 커리어를 그 길로 정했고 그거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업을 일단은 많이 하는 거. 근데 그 작업물을 요즘 세상에는 온라인에다가 포스팅을 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내 말은 그 온라인 그 SNS가 너무 많아. 그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있지, 유튜브 있지, 뭐 블로그, 뭐 트위터 막 이렇게 많은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니까 어디다 집중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답은 아예 모르겠진 않아요. 근데 아니 다 하면 되니까. 그거 유튜브에 올린 거 인스타에도 올리고 인스타에 올린 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말하면서도 지금 깨달아 버렸다.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 인스타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운영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한 가지인가?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야, 나 깨닫지 못한 것 같아. 아니면 유튜브만 열심히 해야 되나? 왜냐면은 한 가지 플랫폼에서 열심히 그거를 다져놓으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한 가지가 빵 터지면은 다 연결해가지고 다 찾아보게 된. 왜냐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뭐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서 알게 되면은 그 사람 인스타 팔로우하고 블로그 팔로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역시 플랫폼을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건가? 근데 어쨌든 제 말 들어보십시오. 인스타그램이 제가 계정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제 개인 계정. 그냥 제 개인적인 것도 올리고 작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올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 브랜드 계정. 팜스.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는 아직 상품이 얘밖에 없긴 해요. 최근에 만들었고 아직 30명밖에 없지만 구독자래. 팔로워가 30명밖에 없지만 저는 굉장히 뿌듯한 왜냐면은 어쨌든 그거랑 그 다음에 모리모리라고 이거는 이 팜스보다 훨씬 더 전에 한 건데 몇 년 됐어요 사실. 근데 그걸 많이 키운 것까지는 아니고 750명 정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빈티지샵들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는 빈티지샵 아카이빙 계정이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사장님 인스타에 올려도 되나요? 하고 사진 찍고 제 감상 같은 거 같이 적어서 여러분 이런 빈티지샵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나마 제일 반응이 좋았던 거는 그 계정이에요. 요즘도 제가 몇 달 동안 포스팅 안 하는데도
팔로우를 가끔씩 하세요. 알람이 와요. 근데 저는 알람 뜨면 반가워서 들어가는데 항상 내 그 개인 계정이랑 브랜드 계정은 아니고 항상 그 모리모리라는 그 빈티지 아카이빙 계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몇 달 동안 지금 안 올리고 있어서 씨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제가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억지로 그거를 회피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그 눈에 담지 않으려고 해요. 팔로우 알림 그거 딱 누르면은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모리모리일 때마다 황급히 인스타그램 닫거든요. 그 계정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게 상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팔로우 해주시는 거는. 그래가지고 근데 역시 이래서 계속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빈티지 관련된 거니까 제 궁극적인 목표는 빈티지의 부흥이거든요.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빈티지를 사는 게 기본이 되는 거야. 새 옷을 사는 게 기본인 게 아니고 약간 반반이라도 기본은 아니더라도 기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반 새 옷을 사기 전에 빈티지를 사람들이 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새 옷을 사는 뭐 그런 문화가 되면 어떨까? 꼭 빈티지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적어도 패스트 패션이나 뭐 너무 많이 대량 생산을 막 해내는 그런 브랜드 지향을 하는 시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빈티지 샵을 소개하는 그 계정도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은 그 마음을 베이스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제 브랜드도 그렇고 내 유튜브도 그렇고 그 빈티지샵 아카이빙 계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원띵으로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게 원띵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원띵을 내가 골라야 되나? 이 고민에 빠져 있어 제가. 어떻게 만약에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혹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책 읽으신 분 아니야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저의 원띵은 뭘까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모리모리를 촬영을 다니면서 제가 이거 빈티지 샵 그 계정에 올릴게요 하고 호기롭게 말하고 안 올린 그 빈티지 샵이 조금 있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물론 약간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큰 계정도 아니고 뭐 근데 어쨌든 그냥 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진짜. 그래서 결국 근데 그거 몇 달 전에 찍어온 그 사진을 다시 올리면 빈티지 샵은 옷이 매번 바뀌고 업데이트가 자주 되잖아요. 훨씬 일반적인 샵보다. 근데 의미가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린다고 해?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정말 이런 게 이제 문제예요, 저는. 진심. 너무 말한 거를 지키질 않아. 입 밖에 뱉은 것을 지키질 않는다니까요? 어떡하지? 내 야망을 펼칠 수 있을까? 하여간 그래서 저의 고민은 도대체 원띵이 뭘까? 나의 원띵이 뭘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알겠어. 내가 빈티지 커스텀을 완전히 그걸로 할 건데 나의 원띵으로 할 건데 갑자기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막 잘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래픽 디자인 일에 갑자기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막 그런 거는 원띵이 아닌 건 알겠는데 제가 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빈티지에 관련된 거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원띵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살짝씩 다르니까 그게 원띵일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심각하게 안 살기로 했으면서 진짜 심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새김하려고 더 심각하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뭐가 정답이다는 아닌데 저는 앞으로 나는 좀 더 한 가지에 집중을 더 하면서 살긴 해야겠구나. 그동안 너무 저는 항상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잠시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선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살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한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그냥 이거 조금, 저거 조금 그렇게 뭔가 한 가지를 진득하니 해가지고 그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한번 돼본 경험이나
그런 게 딱히 없다 보니 느낀 게 언어 배우는 것도 제가 지금 언어를 배우는 게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지금 프랑스를 완전 배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이 프랑스 가는 거에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서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랑 영어가 완벽한 게 아닌데 물론 언어 공부에는 완벽한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완전 초고급이 아닌데 완전히 막 이렇게 두 개를 편하게 쓰고 그런 거는 아닌데 지금 하나를 더 건드리는 거잖아요, 프랑스어를. 근데 영어든 일본어든 하나를 더 파서 그 완전히 진짜 원어민을 잡아먹기까진 순 없지만 원어민은 한 정말 무릎까지는 잡아먹을 정도, 원어민을 정강이 정도까지는 잡아먹은 그런 정도로 한 가지를 공부를 한 게 아닌 상태에서 또 하나의 완전 새로운 외국어를 들여놓는다는 게 나의 이 머리에 그게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후회한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는 1년 동안은 프랑스어를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거기 살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알아듣고 일상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되게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그거 지나면 제가 그 영어권으로 워킹홀리데이 한 번 더 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딜지는 아직 약간 고민 중인데 그때 내가 영어권으로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진심 영어를 진짜 최소 원어민 무릎까지 집어삼키게 될 정도 그 정도로 진심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봐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 중에는 영어를 그걸로 만들자.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에도 막 파비앙님도 그렇고 누구 있지? 한국어 겁나 잘하는 분들? 누구 있지? 하여튼 비정상회담 나온 그런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정도로 정말 단순히 의사소통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영어가 정말 편해질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평생 동안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일본어도 그러니까 막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완전 편하게 느껴진다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완전 사라진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 언어가 느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진짜로 완전 잘 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막 모든 과목 다 막 여러 가지 배우면서 그런 전문 용어들 많이 배우잖아요. 해당 과목에 과학 전문 용어, 사회 전문 용어 막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근데 그러지 않고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언어를 배우면은 아무리 그 나라에서 살아도 내 업계에 있는 언어들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내 생활 반경에 있는 그런 언어들만 단어나 어휘 이런 걸 쓰게 된단 되잖아요. 그런 것만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분야에 대한 용어가 아무래도 서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조금이라도 뭐 흉내낼 정도가 되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제가 일본 살 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저는 또 나 일본에 있으니까 자꾸 사방에 일본어만 듣고 내가 맨날 일본어만 쓰게 되니까 또 그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집중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물론 그렇다고 영어를 막 당연히 일본어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완전 잘하게 됐다는 아니고 어찌됐거나 일본어 컨텐츠 안 보고 영어 컨텐츠 보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일본어를 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은 진짜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제가 이왕 건들기로 한 거 열심히 하긴 할 건데 정말 미친 고급 수준까지 되게 노력을 하는 거는 안 할 것 같고 일단은 그 나중에 인생 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영어를 프랑스 워홀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프랑스 워홀에서는 프랑스어에 열중을 할 거예요. 근데 프랑스 워홀이 끝나면 영어권 워홀에 가면은 진짜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만약에 브이로그를 막 찍는데 영어로 막 찍는데 진심 막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막 생각나고 나올 정도. 발음도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의 원심 그러니까 이거 같아. 뭔가 이게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좀 두루두루 잘하는 거 물론 좋은 자질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를 진짜 잘하게 되는 거 그거가 주는 이점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잘해서 주는 이점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 적어도 나한테는 나는 그 이점을 좀 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런 인생을 안 살아봐가지고 지금 그 인생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반대로 살아오신 분들은 또 반대의 상황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랑 뭐가 더 좋은 것 같다. 확실하게 뭐가 더 좋은 것 같다. 이건 아니고 진심 그냥 저는 앞으로 좀 그런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근데 언어 공부는 일단은 프랑스에 있는 동안은 프랑스어를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겠죠? 영어보다? 근데 영어권에 이제 가면은 프랑스에서 프랑스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을 쏟아서 해봐야겠다. 왜냐면 프랑스에 있을 때는 제가 기반이 지금 영어보다 훨씬 없어가지고 프랑스어에 대한 기반이 언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쏟기까지 그러니까 언어 공부도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그게 돼야지 그 중급 이상의 실력이 돼야지 더 이렇게 스포트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지금 중급까지라도 하는 게 지금 목표여가지고 1년 안에는 그러니까 막 프랑스에서 미친 듯이 막 프랑스 엄청 열심히 공부해 약간 포기했습니다. 이런 나약한 마음가짐 어쩌졌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어를 1년만 배우고 완전 그만둔다 이건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걸 좀 좋아해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나 주구장창 한국어 콘텐츠만 볼 수도 없고 주구장창 영어 콘텐츠만 볼 수도 없고 주구장창 프랑스어만 볼 수도 없고 주구장창 일본어만 볼 수도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이 미드 영드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그거를 막 보는데 다음에도 그걸 또 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계속 몇 달씩 이렇게 장기간 그 언어만 접하는 게 뭔가 지루하다? 그래서 한드도 진짜 재밌는 거 아니면은 한드는 한국어는 워낙에 많이 쓰니까 내가 진짜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치고 많이 보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외국어. 근데 그 외국어 중에서도 어떨 때는 영어가 막 땡겨.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일본어를 들어야겠어. 그리고 어쩔 때는 프랑스어를 들어야겠어. 약간 이런 식의. 어떨 때는 또 한국어로 다시 들어야겠어. 머리 쓰기 힘들어. 약간 그런 시기가 이게 항상 반복되거든요. 저의 그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루틴이. 그래서 제가 영어 콘텐츠 계속 보는데 너무 조금 좀 한계야. 좀 쉬고 싶어 영어를. 이제 못 보겠어. 잠깐 이제 영어 못 듣겠고 그럴 때 일본어 콘텐츠 보고 그럴 때 한국어 콘텐츠 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몇 달도 안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그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영어, 조금 일본어, 조금 한국어, 조금 프랑스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래서 저는 평생 모든 언어를 제가 이제 건드려놨던 발을 담갔던 그 언어들을 평생 아주 막 빡세게는 아니어도 조금씩 항상 접할걸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어 발 더 담가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의 기반을 쌓아놓으면은 앞으로 프랑스어를 계속 조금씩 더 접할 건데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언어는 쓰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 뭐 이런 말인데 근데 만약에 못 써도 적어도 리스닝은 퇴화가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이상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스피킹은 조금 퇴화가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리스닝은 내가 알아들었던 말들을 안 쓴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뭐라는 거지? 까먹었다. 왜 이 얘기를 꺼냈는지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르겠다. 이거는 여고흘간은 16에 대한 영상이었긴 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 새고 그렇네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갑자기 또 말이 또 돌아가는데 제가 원시싱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어떤 SNS에 제일 집중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유튜브에 일단 집중 제일 하긴 해야겠다. 여러분 유튜브 아니야 저 이제 선언은 안 할게요. 맨날 선언 안 지켜가지고 안 지키지만 선언을 한다면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선언을 한다면 유튜브를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제일 열심히 진심입니다. 왜냐면 유튜브가 한번 반응이 만약에 오면 제일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사실 제일 재밌기도 해요. 영상 찍는 거가 은근히 좀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말이 많아서 이 말이 많은 거를 풀 때를 조금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매번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럴 수도 없고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많은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좋겠다. 뭐 그런 공감 가는 이야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아 배고파. 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빵 3조각이 먹고 지금 커피 먹고 이러고 있는데 빨리 영상 찍어야겠다 이 생각에 조금 의욕이 넘쳐가지고 배가 고픈 거를 살짝 잊고 있었는데 이제 영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네요. 저 이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7분이 경과됐는데 지금 1시간 넘게 걸리긴 하네. 물론 제가 말하면서 해가지고 조금 더 지체된 건 있는데 보통 1시간 걸려요. 왜냐면은 얘도 만들어야, 이거 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샘플이라서 이건데 새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려야 되고 이것도 그려야 되고 이것도 붙여야 되니까 스티커도. 효율적이진 않아요. 이거 만들어 파는 게. 하지만 뭐 재밌어. 재밌어. 그런 효율만 따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진심으로. 저는 효율 없는 인생. 저는 진심 인생의 효율 당장은 안 따진다. 효율 없는 인생. 아니야, 효율 없이 살면 안 되긴 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고요. 빨리 편집을 해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짠.